한 기자, 우리나라가 0%대 성장 쇼크에 빠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온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긴급 수혈이 이 절망적인 경제 성장률을 조금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예상이 이어지고 있죠. 네, 이 정부는 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연간 0.2%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앞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0%대로 예상한 해외 투자 은행들도 추경 편성을 앞두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.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.7%에서 1.1%로 0.4%포인트 올렸습니다. 2차 추경이 국내 총생산의 최소 1% 규모일 경우 성장률을 0.3%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모건 스탠리와 바클리도 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.1%포인트 올리면서 1.1%, 1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런 조정들은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확 낮춘 이후에 나온 전망치여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.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5%에서 0.8%로 또 내년은 1.8%에서 1.6%로 각각 낮춘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경제를 저성장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합니다.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.8%로 한 달 전과 같았고요. 앞서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높인 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. 네, 어디까지나 긴급 수혈이기 때문에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죠. 네, 올해 경제 성장률을 1%에 그칠 거라고 봤는데요. 수출과 내수가 이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입니다. 올해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눠서 보면요. 올해 상반기는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0.2%에 그치고요. 그나마 하반기에 정책 효과로 1.8%까지 반등해서 그 평균이 1%라고 본 겁니다.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10년 평균이 2.5%인데 이를 많이 밑도는 수준입니다. 원인은 수출 정체와 내수 약세인데 올해 이 수출 증가율은 0%, 그러니까 그대로 정체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력 제품이 부진하고 또 이 미국의 고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. 내수에선 건설 투자, 설비 투자, 민간 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네, 추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추가 경정으로 긴급 수혈이 되겠지만 이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빚이 늘어날 때 이 물가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? 네, 이 성균관대와 한국은행이 함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. 나라 빚이 늘어나면 물가도 뛴다는 내용입니다. 이 정확한 수치를 보면 정부 부채가 1% 늘어나면 소비자 물가는 최대 0.15%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치를 통계내서 나온 결과인데요.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 지표인 기초 재정 수지가 안 좋아지고 정부 빚과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 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. 언제 더 이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느냐? 바로 재정 적자일 때입니다. 재정 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 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더 길게 가는 물가 상승을 가져왔다는 겁니다. 그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경로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. 일단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한다, 심지어는 이 빚까지 늘리면서 돈을 푼다는 시그널이 오면 가게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. 또 이런 기대 심리는 실제로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때문에 정부가 재정 운용을 하면서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특히 이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현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